네, 안녕하세요. 한국지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수도권과 강원 지방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교재 101페이지 충청, 호남, 그리고 영남 이쪽 지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청 지방 이렇게 지도가 주어져 있는데, 충청 지방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둬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도권 공업이 분산 입지되고 있다. 그래서 제조업이 성장하고 있다. 공업이 성장하고 있다. 이 말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공업이 성장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둬야 돼요. 그런데 이 인구가 증가하고 공업이 성장해서 인구가 증가하는 곳이 충청지방 전체가 아니라 어디라고 알고 있어야 되냐면 수도권과 인접한 곳 중심으로 공업이 성장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또 하나 충청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세종이라는 특별시예요. 그래서 이건 행정적인 목적으로 만든 시라서 세종시가 여기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수도권과 인접한 공업이 성장해서 인구가 증가하는 곳과 다르게 세종은 공업이 발달해서가 아니라 행정적인 기능, 다시 말하면 서비스업이 발달해서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서산, 당진, 아산, 천안, 진천, 음성, 그래서 서당, 아천, 진음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이제 공업이 분산 입지돼서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공업할 때 얘기했을 거예요. 서산은 석유화학, 당진은 1차 금속, 아산은 자동차, 그 천안은 전자, 진천하고 음성도 역시 전자, 그리고 생명과학, 이렇게 정리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라인에 시험 문제로 워낙 많이 나와서 이제 요즘은 좀 뜸하게 나오지만 한때는 이 라인에 수능에서 100% 나왔던 그런 지역이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세종 있죠. 세종. 지금 영기라고 됐는데 영기군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세종시랑 합쳐져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 세종시가 돼요. 세종시가 돼서 여기는 행정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전은 기억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생산자 서비스업, 대동연구단지. 그래서 대전은 특별히 무슨 공업이 발달하거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기업이 입지해서 성장한 도시가 아니에요. 여기는 다 서비스업 위주로 발달한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종은 방금 설명했고, 청주는 충북의 도청 소재지고 오성에 KTX 분기점 있고 국제공항이 있어요. 여기 오성에 바로 뭐가 있냐면 생명과학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생명과학과 관련된 것이 특화되어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단양, 제천, 이 충북의 북부지방이죠. 충북의 북부지방, 여기는 이제 카르스트 지역과 관련 있고, 충주도 간혹가다 나오죠. 충주는 여기다 하나 더 적읍시다. 기업 도시이기도 하면서 혁신 도시이기도 해요. 공공기관을 이전하기도 하고 기업에서 도시를 만들기도 했던 그런 곳이 되고, 고령은 머드축제 다 아실 거고, 태안은 신두리 사구라고 사구가 있는데 여기도 역시 기업 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관광과 관련해서. 오늘 나머지는 여러분 쭉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충청지방의 교통망과 인구 변화 보면 충청지방의 공업에서 살펴봤는데, 충청지방이 공업이 발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륙교통이죠. 내륙교통이 발달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봤을 법한 말로 뭐가 있었냐면 천안 상거리가 있었죠. 천안 상거리. 그래서 천안 지역에서 이제 경부랑 부산 쪽 내려가는 거랑 목포 내려가는, 호남 지방 내려가는 곳하고 나눠지는 상거리가 있어서 천안 상거리라 얘기하고, 그 천안 상거리에 유명한 게 이제 호두과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과거에는 이제 천안이 그런 역할을 했고 삼거리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전에서 경부선과 호남선이 나눠지는 분기점 역할을 했고 물론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지금은 KTX는 어디서 나눠지냐면 오송에서 나눠지죠. 오송에서. 그래서 이 우리가 얘기하는 충청도에서 경상도로 내려가는 거랑 그리고 전라도로 내려가는 거랑 이 분기점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륙교통이 매우 발달해 있고 이 내륙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게 이 지역의 공업이 성장하고 하는 거에 영향을 주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충청지방 인구 변화 보면 여기 라인이죠. 여기 세종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여기가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인구가 급증하는 이유는 역시 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이에요. 수도권에서 분산 입지된 공업이 발달하면서 인구가 늘어나게 됐다. 세종은 행정적 기능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인구가 감소하는 것들을 좀 살펴볼까요? 뭐 전체적으로 나머지 지역은 다 감소하고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거는 대전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대전은 0에서 20에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데 대전은 인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예, 진짜 불이익 때문이죠. 그래서 교외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대전도. 그래서 대전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으로 이렇게 인구들이 나가고 있다. 그래서 대전 인구는 감소하더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를 제외하고 서당, 아천, 진음, 세종, 대전 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청주, 계산, 뭐 청주 뭐 이 정도까지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 되더라 이렇게 보면 되고 여기서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여기서 홍성하고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죠. 여기 홍성하고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 이곳이 뭐냐면 내포 신도시라고 있어요. 내포 신도시라고 해서 충남 도청 소재지예요. 그래서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충남 도청을 이전해서 성장하고 있는 그런 곳이 돼요. 원래 충남 도청은 어디 있었냐면 대전에 있었어요. 대전에 있다가 이 대전광역시하고 충청남도하고는 엄격히 행정구역상 다른 곳이잖아요. 다른 곳인데 도청이 대전광역시 안에 있다는 건 말이 안 돼서 이 내포 신도시를 조성해서 충남 도청을 그쪽으로 이전을 시킨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충청지방의 공업의 특성 워낙 많이 나오니까 아산, 당진, 서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산을 보니까 뭐가 많냐면 전자가 많죠. 전자 뭐냐면 삼성이에요. 삼성. 그래서 이 아산 지역에 사는 사람도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주변 지역에 비해서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아서 약간 그들만의 동네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곳이 되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죠. 이거 자동차죠. 자동차는 뭐가 내려왔냐면 아산에 현대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삼성하고 현대에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 수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아산이 주변 지역에 비해서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당진은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이거죠. 이거 1차 금속이죠. 1차 금속은 적한지 지형이었죠. 적한지 지형이어서 이쪽 지역이 이제 바닷가하고 연결돼 가까운 그런 곳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서산은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예요. 자동차 및 트레일러인데 여기가 아산하고 당진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것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는 석유 화학과 관련이 있다. 서산은 자동차가 가장 많지만 다른 것과 비교해서 석유화학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석유화학을 기억해 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봅시다. 이런 문제 나오면 상당히 어렵죠. 권역 간 인구 이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남, 수도, 영남, 충청, 호남권 이렇게 되어 있죠. 어차피 인구 이동도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지역 간 상호 작용이라고 봐야 돼요. 인구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러면 지역 간 상호 작용은 뭐에 비례했죠? 인구 규모에 비례했죠. 그러면 인구 규모에 비례하니까 나가고 들어오는 상호작용량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가 될까요? 가장 많은 곳은 당연히 인구수가 가장 많은 수도권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먼저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A, B, C, D 보니까 상호작용량이 가장 많은 C가 뭐가 되냐면
수도권이 되겠죠. 그러면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중에서 인구수가 가장 적은 곳은 호남권이죠. 그럼 상호작용량이 가장 적은 B는 호남권이 되겠죠. 그러면 충청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충청권은 수도권에서 공업이 분산되면서 인구가 이동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D는 수도권가에서 92, 79로 인구가 들어오고 있는 D가 충청권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자연스럽게 영남권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인구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인구 규모가 크면 상호작용량도 많다, 인구 규모가 작으면 상호작용량도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충청권은 공업이 발달하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수도권은 인구가 이제 충청권으로 이동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들어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따져주면 이 자료를 분석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뒷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뒷페이지는 이제 호남지방이에요. 호남지방에서 나올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쭉 살펴봤지만 호남지방에서 시험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1차 산업이에요. 1차 산업. 아무래도 농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나오고요. 공업이나 서비스업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농업 중심, 그리고 평야가 많이 발달해서 농업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1차 산업이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고요. 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축제 관련해서 많이 나와요. 다른 거 낼 게 없으니까, 공업화 이런 거 낼 게 없으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될 거는 당연히 광주 알아야겠죠. 광주 기아 자동차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군산 이렇게 쭉 보면 되고요. 김제 쭉 여러분들 그냥 쭉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살펴보면 되고, 여기 광주 시험 문제 많이 나왔고요.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게 김제 나왔었고요, 전주 나왔었고요, 그리고 보성 나왔었고요. 시험 문제로 순천도 나왔었어요. 순천, 그리고 강양, 여수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었고, 영광도 시험 문제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 문제가 좀 많이 출제된 지역들을 잡아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지역들은 위치하고 특징하고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한번 봅시다. 호남지방의 산업 특성, 이걸 뭘 비교하기 위한 거냐면 역시 앞에 살펴봤듯이 호남지방은 1차 산업,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지 면적, 논 면적, 쌀 생산량 보면 다 호남권이 모든 권역에서 가장 높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나타나는 이유는 평야가 발달해 있기 때문이죠. 평야가 발달하니까 농사짓기 좋았고, 가을부터 농사를 많이 지었고, 그리고 이게 역사 근현대사적인 얘기인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공업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 대통령의 지역 출신, 지역이 어디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약간 우리나라 공업화에서 비껴나간 지역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1차 산업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되더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국하고 호남에서 보면 3차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전국 평균보다 낮죠. 그리고 2차 산업은 높은데 뭘 비교해야 되냐면 1차 산업을 봐야 돼요. 1차 산업. 그래서 1차 산업이 다른 데보다 많이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1차 산업이 특화되어 있으니까 이 호남지방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로 많이 내는 게 농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아예 제조업이 없는 게 아니고 제조업 있죠. 광주는 뭐 기억하라고 그랬죠? 기아 기억하세요. 기아니까 자동차 이렇게 기억해 두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자동차가 되고요. 여수는 국가 석유화학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석유화학이에요. 석유화학.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화학물질 이게 되는 거고요. 강양은 1차 금속이죠. 1차 금속. 그래서 이게 1차 금속이 되고요. 그래서 각각의 위치랑 이 공업은 매치시켜서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권역 간 인구 이동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이 지방의 축제를 나타내는 거예요. 축제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해 줄 테니까 그냥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보고, 여러분한테 제공된 축제가 자료가 너무 안 보여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김제 지평선 축제, 그리고 또 뭐 나왔었냐면 한평 나비 축제, 보성의 다양 축제, 그리고 순천만의 갈대 축제 이 정도 나왔었어요. 물론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꺼번에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호남지방은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영남지방 봅시다. 영남지방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는 것은 2차 산업이에요. 2차 산업. 아무래도 공업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업과 관련해서 좀 많이 공부해 두셨으면 좋겠고, 알아야 될 게 안동 알아야 됩니다. 안동은 경북 도청 소재지죠. 그 탈춤 있고 탈춤 국제 페스티벌이 열리는 그런 곳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구미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죠. 구미는 전자 산업이 발달해 있는 곳이고, 대구는 뭐 많이 나오고요, 그렇죠? 대구. 그 다음에 포항 알아야겠죠. 포항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이것도 1차 금속과 관련 있고, 경주는 공업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경주는 세계문화유산하고 관련있죠. 세계문화유산하고 관련돼 있어요. 경주 역사지구 뭐 이런데 그런 거랑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도 뭐 공업과 관련 있고요. 그리고 부산 주어져 있고, 부산은 뭐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거제는 조선 이렇게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창원 이렇게 있죠. 창원 마산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있죠. 이게 이제 통합시가 됐죠. 창원시가 됐어요. 창원시가 됐고, 이 창원하고 마산이 합쳐서 창원시가 됐고, 여기에 경남 도청 소재지가 있고요. 창원은 기계공업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표시한 이 지역들 위주로 공부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영남지방의 산업 특성 보면 딱 뭘까요? 영남 거는 아무래도 2차 산업이 중심이 되더라. 그래서 영남지방은 2차 산업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대구 봅시다. 대구 하면 섬유가 먼저 떠오르죠. 섬유. 그래서 섬유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대구에서 1위 하고 있는 건 섬유가 아니라 자동차예요. 자동차예요. 근데 자동차 하면 대구에 위치한 대기업이 있나? 없어요. 뭐 현대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아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소위 대기업이라 불리는 그런 기업들이 없고, 대구의 자동차는 뭘 생산하냐면 자동차의 부품을 생산하는 공업들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 공업이 특화되어 있고요. 울산은 뭐 공업의 메카라고 보면 되겠고, 울산은 석유하고 그리고 자동차하고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얘기했죠. 뭐 SK, S-오일, 또 뭐 있죠? 현대도 있고, 이런 석유와 관련된 기업들이 다 위치해 있고, 그리고 현대 자동차가 위치해 있고, 그 자동차하고 석유화학 이렇게 보면 되고, 포항은 뭐 1차 금속이죠. 포항제철, 포스코 또 올리시면 되고, 구미는 전자예요. 전자. 그래서 구미는 삼성, 갤럭시하고 관련 있고요. 그리고 LG 가전하고 관련된 그런 곳이 되고, 창원은 기계예요. 기계. 선생님 숨하고 있는데 미안. 그리고 거제는 조선하고 관련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제주도가 나오는데, 뭐 제주도는 관광 산업하고 관련 있어요. 제주도는 관광 산업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 내놓은 게 아니라, 제주도는 하산 지형하고 관련해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하산 지형 파트를 좀 정리해 뒀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주도에서 세계 자연유산 등재된 곳이 있죠. 제주도 모든 권역이 다 세계 자연유산이 아니라 한라산 일부하고 성산 일출봉, 그리고 검은오름, 용암 동굴 해서 이런 곳들만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관광산업의 특성, 이렇게 보면 관광산업이 뭐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죠. 그래서 제주도는 3차 산업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1차가 되고 2차가 됩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었죠. 그래서 제주도는 다른 도와 좀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수업하고, 다음 이제 마지막 시간에 종합적으로 정리 한번 하고 문제풀이 하고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